안녕하십니까. 건성, 지성, 주재성 피부과 전문의 주재성입니다. 오늘은 10대 학생들 그리고 20대 젊은 분들이 평소 어떻게 하면 피부를 관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거든요. 일단 먼저 10대 때 피부는 정말 최상일 때죠. 최상. 탄력도 최상, 피부의 어떤 건강 상태도 최상. 그 사실 이 10대 때, 20대 초반의 피부만 잘 유지해줘도 나중에 30대, 40대, 50대가 돼서 비싼 리프팅 같은 거 안 해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젊었을 때 관리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러려면 이제 노화부터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긴 노화를 외적 노화, 이제 80%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적 노화 비율이 이제 20% 정도 되겠습니다. 외적 노화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요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히 관리만 해줘도 노화의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는 거죠. 피부는 크게 구조가 3개의 층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장 위가 표피, 그 밑에가 진피, 그리고 피하지방. 가장 바깥에 있는 표피는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기미, 검버섯, 흑자, 잡티, 주근깨 이런 색소 질환이 표피에 생기는 광노화. 그리고 두 번째는 진피에서 생기는 노화는 탄력이 떨어지는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물질들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피부가 처지고 팔자주름, 심술보, 입가주름 같은 게 생기고 모공도 두드러지는 그런 노화가 있겠고, 맨 마지막 층은 이게 나이를 먹으면 그 밑에 얼굴 뼈에서도 지방들을 흡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있는 근육도 근손실이 일어납니다. 가장 기반이 되는 피하지방과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굴이 처지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 이런 피부 노화 과정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부 노화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각각의 피부층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가장 위층 표피의 노화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예요. 4가지. 첫 번째는 선크림 잘 바르는 거. 요새는 선크림도 이지워시라 그래가지고 잘 닦이는 선크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지워시 선크림을 사용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거. 손으로 얼굴 만지는 습관, 이것만 고쳐줘도 훨씬 좋아요. 얼굴에 뭐 있으면 짜잖아요, 학생 때. 남학생분들은 특히 공감할 건데, 축구하고 물로 그냥 이렇게 빡빡빡 다 세안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빡빡 문지르는 습관만 조금 줄여줘도 피부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어떻게 씻어요? 아기 다루듯이 빡빡하지 말고 톡톡톡톡 그렇게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좀 씻기나요? 씻겨 나가는 그 기준을 오도독 씻겼다, 이게 안 좋아요. 특히 학생 때는 저희들이 얼굴에 뭐 많이 안 바르잖아요. 그냥 적당한 노폐물과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적당히만 씻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습 잘 해주는 거. 이 보습 잘 해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피부는 천연 보습 인자가 있어요. Nature Moisturizing Factor라고 NMF라고 하는데, 우리 피부에서 알아서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 보습 인자들이 있는 상태를 잘 지켜주려면 보습제를 잘 발라주면 더 잘 유지가 됩니다. 학생 때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1일 1팩 정도. 마지막 4번째는 세안 잘하는. 되게 별거 아닌 것들이 막상. 맞아요. 별거 아니지만 저희가 맨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켜줘도 엄청난 효과를 가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요새 많이 하는 써마지, 자주 해도 1년에 2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술을 받는 것보다 맨날 하는 세안을 잘해주면 훨씬 더 좋은 피부를 가꿀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안법을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기초적이면서도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건성인 타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성인 타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수부지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건성, 지성, 수부지형도 아니고, 근데 사실 결론은 기본만 잘 지키면 돼요. 원칙만. MBTI 있잖아요, MBTI. 사실 MBTI도 변하잖아요. 피부도 자기가 건성이었다고 해서 이게 계속 건성이 아니거든요. 내 피부가 무슨 타입이야, 난 이걸 써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세안이 어떤 거고 어떤 게 좋은 세안인지만 잘 지켜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안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면, 피부 위에 있는 노폐물과 먼지를 닦아주는 걸 세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피부 위에는 크게 기름층이 2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 바로 위에 있는 기름층은 좋은 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런 지방산이 어우러져 있는 이제 세포간 지질이라고 불리우는 기름이 있고, 거기 위에 피지, 노폐물 이런 게 섞여 있는 기름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세안은 피부를 지켜주는 그 보호막 기름은 닦이는 거를 최소화하면서 그 위에 있는 노폐물들만 닦아내는 게 진정한 세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세안제를 선택해야 되냐? 기본은 민감성이든 건강한 저항성이든 지성이든 건성이든 2가지가 중요하거든요. pH랑 이제 계면 활성제. 일단 pH부터 말씀드리면 약산성 세안제를 써야 돼요. 약산성 세안제. 우리 피부는 pH가 5.5 정도로 약산성이에요.
피부가 약산성 환경이 유지돼야 보호가 되고 빨래비누 혹시 한번 씻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죠. 잘 씻기죠. 근데 그 뽀드득이 왜 소리가 나는 거냐면 노폐물도 벗겨져 나가지만 피부 위에 있는 좋은 기름마저 싹 그냥 닦아져 나가는 거예요. 피부 위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뽀드득 소리가 나는 건데 저희 피부는 설거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칼리성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아요. 경우에 따라서 너무 얼굴이 기름기가 있거나 메이크업을 좀 과하게 한 날은 그럴 때만 정말 가끔 알칼리성의 어떤 폼 클렌징을 쓰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데 데일리하게 쓰는 제품으로는 무조건 약산성을 쓰자. 그리고 계면 활성제, 기름과 물을 섞이게 해주는, 쉽게 말하면 세정력을 좌우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은 순한 계면 활성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계면 활성제가 센 애들은 거품이 잘 나요. 근데 약산성 제품들은 대부분 순한 계면 활성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 잘 안 나고 미끈미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산성의 순한 계면 활성제의 세안제를 고르시고 형태는 일단 폼 타입, 이거를 그냥 기본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건성이든 지성이든 민감성이든 저항성이든 어떤 타입이든 이 세안제는 해를 가하진 않으니까 일단 이걸로 시작을 하시고 너무 좀 안 닦이는 것 같다, 평소에 좀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나 화장을 하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한 딥클렌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아니면 선크림을 좀 바른 날 세안제를 더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계면 활성제로 세정력을 키우시면 돼요. 대표적인 성분이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이게 대표적인 음이온 계면 활성제인데 코코넛 오일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싸요. 싸서 화장품에도 이제 부담 없이 많이 만들어지고 세제도 쓰이고 특히 샴푸에도 많이 있고, 예전에 한때 발암성 물질도 있다, 피부에 굉장히 유해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심했었어요. 결론은 세안제에 쓰이는 정도는 유해하지 않는 정도의 농도만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쓰고는 있는데 조금 자극감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한 경우일 때는 딥 클렌징 목적으로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 띄엄띄엄 간격을 둬서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산성 홈클렌징을 쓰는데 피부가 좀 빨개지고 민감하고 푸석푸석해지는 같은 경우일 때는 비이온성을 쓰는 게 좋거든요. 세정력은 가장 떨어져요. 그렇지만 자극감이 제일 없습니다. 수부지형 같은 타입이 좋아요. 지성인데 피부가 건조한 분들, 다시 한번 이제 세안제를 선택하는 거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약산성 제품을 쓰시고 세정력이 꼭 필요할 경우일 때는 pH는 바꾸지는 말고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를 일주일에 2-3회 정도 활용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세안제를 골랐어요. 올바른 세안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딱 그거예요. 그냥 신생아 다루듯이. 이제 물론 학생들이어서 이제 신생아 다루듯이라는 느낌을 좀 이제 공감이 안 나들 수 있는데 본인한테 소중한 물건을 닦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손을 깨끗이 닦는 거, 미온수로. 그다음 폼 클렌징을 손에 짜서 바로 얼굴에 바르지 말고 충분히 거품을 낸 상태로 세안을 해주고 1-2분대로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로 헹굴 때는 빡빡하지 말고 톡톡톡톡톡 물장구 튀기는 느낌으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세정 도구를 쓰는 건 추천하진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자극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정력을 결정하는 거는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고 무화 과정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거품 내서 마사지 해주기만 해도 잘 닦입니다. 전도인 같은 걸로 해준다고 해서 더 잘 되지는 않고 오히려 그렇게 자극을 젊었을 때부터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기미가 심해지거나 피부가 더 폭삭 늙거나 더 그럴 수 있어요. 물기는 닦을 때 수건으로 톡톡. 꼭 마지막은 하고 나서 보습제는 발라주는 거.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충분히 훌륭한 세안법이 된다고 생각해요. 세안에서 또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중 세안 꼭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일단 이중 세안이라는 거는 선크림을 진하게 발랐거나 화장이 진하게 되어 있는 경우일 때 1차적으로 기름 세안을 하고 클렌징 폼으로 이제 수성 세안하는 거를 이제 이중 세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을 바른 날만 이제 필요하겠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지워시 선크림을 사용하면 이중 세안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하는 여학생 같은 경우일 때는 기름 세안이 필요하거든요. 기름은 결국 기름이 잘 닦아주는 거니까 화장품도 피부에 좀 남아있으면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 세안이 필요를 하고, 기름 세안 할 때도 클렌징 밤이 좋냐, 클렌징 오일이 좋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건 제형의 차이거든요. 뭐가 좋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써보고 더 잘 맞는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클렌징 오일로만 해도 된다, 클렌징 오일로도 한번 하고 클렌징 폼으로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클렌징 오일이나 밀크나 밤으로 먼저 해주고 이어서 클렌징 폼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클렌징 오일 성분도 모공에 남아있게 되면 모공을 막아서 이런 걸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세안이라고 하는 정확한 목적은 이 클렌징 오일 자체와 조금 남아있는 것도 닦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세안을 하실 거면은 유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로 씻는 과정이 또 중요한데 10대 여학생분들은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클렌징 오일로 톡톡톡 묻혀놓은 다음에 먼저 이렇게 충분히 좀 이렇게 맨들맨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화 과정을 해줘야 크림 성분처럼 이렇게 하얗게 조금 이게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아침에는 그러면 피부에 자극을 안 주려고 맨물로 세수하는 게 좋냐 이런 분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핑크 덤벨로 근육을 좀 얻어보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맨물로 세수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자면서 이제 피지도 나오고 베개에 있던 안 좋은 것도 묻잖아요. 그럼 노폐물을 결국 씻겨줘야 되는 건데 물로 닦아봤자 안 닦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그냥 약산성 제품에 순한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면은 그렇게 피부에 자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특히 학생분들 본인 피부가 무슨 타입인데 나 이거 타입인데 이거 써야 되는데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백 투 더 베이직 기본에서 충실하자. 기본으로 충실했는데도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때 계면 활성제를 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추가를 하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층, 진피층을 어떻게 하면 노화된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느냐. 이 진피층은 피부의 어떤 건강을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표피의 건강도 유지를 해주고 피부의 탄력도도 건강을 해주고 콜라겐, 엘라스틴이 결국 진피층에 많이 존재하고 있고 피부의 탄력도를 결정하는데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충분한 영양 섭취, 그 신입생 때 이런 술자리도 많을 건데 이런 좋은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좋은 안주를 먹는 거죠. 물도 많이 마시고. 좋은 안주 어떤? 제 기준에서는 회나 소고기인데 학생분들은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안주에도 약간 채소 위주 있죠. 채소. 사전에 파만 넣어달라고. 사전에서 파만 좀 빼먹고 프라이드 BBQ 먹을까 했을 때 굽네 한번 시키시죠. 약간 이런 좀 기름기 뺀 그런 걸로 좀 드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 안주는 어떤가요? 과일은 너무 달아요. 근데 과일은 너무 달아요. 차라리 야채 채소를 먹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현실성이 없나요? 너무 아재 입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물 많이 마시는 걸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피부 깊은 층 피하 지방과 근육 노화하는 걸 예방하는 방법인데 표정을 어떻게 짓고 이쪽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대학교 딱 들어가기 전에 운동 많이 하잖아요. 살도 빼고 근육을 단련시키듯이 얼굴도 표정 근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화를 시킬 수 있어요. 강화를 하면 어떤 게 좋아요? 좀 덜 처지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굴 표정 근육을 크게 위치에 따라서 상, 중, 하로 나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마 쪽이랑 입꼬리 쪽은 힘을 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쪽은 힘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마 쪽, 상 쪽은 미간, 주름지간 주름이 있고 이마 주름이 생겨야 하는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근육을 계속 힘을 쓰면 미간이 파이고 이마에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힘을 빼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밑에 쪽은 입술을 내리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입을 처지게 하는 어금니를 앙 다물고 있으면 여기 사각턱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강화가 되고 입꼬리도 더 잘 처지고 입꼬리 주름이 더 잘 생겨요. 그리고 평상시 때 이렇게 하면 이 턱 끝에 근육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자갈턱이라 그래서 자갈처럼 자갈자갈자갈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에 보톡스도 맞고 하시거든요. 젊을 때부터 좀 힘을 빼주면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간 입꼬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가운데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입꼬리 시술을 굳이 안 해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뭐 페이스 요가라고도 하더라고요. 입꼬리 끝에 올리는 근육이 이제 크게 네 쌍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발음 은 할 때처럼 이렇게 은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표정을 상상하시면 되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그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잘 적용을 시키는 방법은 운동하실 때, 헬스할 때 이렇게 막 미간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힘 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필라테스 하시는 여성분들도 다리를 올리시면서 입꼬리도 같이 올리는 느낌으로 이 근육도 점점 나이가 들면 점점 힘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면 더 강해지고 그래서 10분, 15분 정도 하루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연습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근육 운동 하나로는 눈꺼풀 있잖아요. 이마 보톡스 맞는 원리인데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 많이 호소하시는 불편함이 눈이 처진다고 하거든요. 눈뜨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눈을 이렇게 뜰 때 있죠. 크게 근육이 두 개가 관여를 해요. 눈꺼풀 올림근, 이마 근육. 이 두 개가 당겨주면서 이제 눈꺼풀이 떠지게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눈꺼풀 올림근이 약해요. 그래서 이마 힘을 많이 받거든요. 이마 힘을 많이 받다 보면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 눈썹 위에 딱 손가락을 올리고 이마 힘 빼고 눈꺼풀로만
눈을 감았다 떴다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눈꺼풀 올린 근도 좀 힘이 더 생기면서 좀 더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혹자들은 주름을 젊었을 때부터 좀 마사지를 해주면 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마사지는 효과가 정말 미비하다고 봐요. 오히려 얼굴에 손을 자꾸 대면 얼굴에 자극이 돼서 안 좋은 게 많을 것 같고, 이 정도 얼굴 근육만 강화만 해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덧붙이면 잠을 잘 자야 돼요. 수면이 짱이에요, 수면. 저희 수업 듣다가 하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 많죠. 이렇게 잔다. 네. 그것도 어쨌든 피부에 되게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눌리는 거니까 그때 더러운 게 묻을 수도 있지만 잠이 중요하잖아요. 피로 회복. 사실 피부보다 인생에 더 행복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잠깐의 꿀잠이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그렇게 자고 그냥 평상시 기본만 잘 지켜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10대, 이제 20대 분들 가장 피부가 최상의 컨디션일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았거든요. 기본이 중요하다. 백투더 베이직. 잘 자고,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얼굴도 운동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잘 씻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세안도 결국 기본이다. 감사합니다. 네.